음식하는 것도 힘든 만큼 한 번에 많이 재탕, 상탕으로 상당히 짠 찌개를 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닌데요. 아유, 그렇죠. 왠지 불안했어요. 놓여진 곳이. 아유, 왜 이렇게 손이 그렇게 힘이 없어. 아유, 속상해. 그래도 다치실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데요. 반찬을 잡아도 놓치고 떨어뜨리고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죠. 식사는 꼭 해야 되는데 한 끼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고역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 젓가락은 금세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2013년 파열된 동맥이 남긴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한쪽 몸을 쓸 수 없게 된 황계순 씨. 벌써 10년이 넘도록 재활 치료 중입니다. 지금 환자분이 되게 불편해하시잖아요. 저게 이제 오랫동안 못 쓰니까 경직이 된 거죠. 그 관절이 굳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사실 전 뇌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합병증,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과한 자극인 것만큼 마비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어 증상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건축하고 해도 잘 낫지 않으니 무섭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참 속상해요. 언제 괜찮아질지 기약이 없어 더 힘겨운데요. 누가 머리통을 위해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제 한 번 망가진 혈관은 회복되기가 저렇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내려가고 더더더더더더 그렇지. 점점점 올라가지고 언제쯤 고통 없이 움직일 수 있을지 마음과는 다른 몸 때문에 답답한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 이후로 우울증을 갖게 되시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많이 괴로워하세요. 움직임이 불편하다 보니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재활 치료 후 일정은 의뢰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힘들어. 꼭 나가야 하는 병원이나 재활센터 외에는 외출을 거의 안 해요. 하지만 그 잠깐의 외출 역시 험난한데요. 아유 힘들어.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멀지? 특히 횡단보도 앞에 서면 마음이 졸아듭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횡단보도도 힘겹게 걸으시니까. 네, 건너다 보면 그냥 또 이 빨간불이 나오니까 아유 정말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집안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자, 이제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현관에서 신발 벗는 것도 어려워하시네요, 지금. 편안해야 하는 집안에서의 생활도 힘에 부칩니다. 외출 후 손과 얼굴을 닦는 간단한 활동도 부담스러운 동작인데요. 왼손으로 세수를 하시네요. 오른손은 지금 불편하셔서 쓰지 못하시고 왼손으로만 세수를 할 수밖에 없군요. 여사가 와서 오는데 내가 시주들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힘들어요. 오른쪽 몸을 쓸 수 없어 익숙하지 않은 왼쪽. 한쪽으로만 해야 하니 시간이 몇 배로 걸립니다. 당연하던 매일이 달라진 개순 씨. 무너진 일상의 시작은 60대 중반에 접어든 겨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20 중반 좀 됐을까? 친구랑 전화했는데 말이 오늘 하다면서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엌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이 아드님이 전화를 하는데도 받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으시니까 저때 정말 받으시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지발견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골든 타임을 저들이 4시간 정도로 보는데 그 안에 만약에 이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맥내로 이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혈전 용해자라는 것을 빨리 썼으면 지금보다 후유증은 훨씬 덜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후유증이 남았어요. 아, 결국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셨던 거군요. 네, 지금 사진이 이제 MRI 사진인데 네, 뇌에 문제가 있는 둥글게 겁니까? 표시한 거 지금 우리 측에서 보게 되면 우측이 되죠. 저 빨간 원 안에 보이는 하얀 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혈종이 되고요. 그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원래 이분이 이제 혈관이 터지셔서 수술을 하신 케이스 같습니다. 자꾸 하품 나오고 피곤하고 어느 쪽 눈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후유증에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손가락도 피지도 못하고 발가락도 오그라들고 안쪽으로 발목이 다 오고 안쪽으로 저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걷기도 나쁘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어느 상에도 올 뻔했어요. 말미가 돼갖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황계순 씨는 몸의 반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0대 중반 일이니 10년도 더 됐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른다는데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니까 좀 속상하죠. 애들은 나 혼자 키워야 되니까 약도 안 먹고 그냥 일만 하니까 그러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야, 예전 사진 보니까는 뭐 진짜 전혀 다른 분 같습니다. 옷도 아주 컬러풀하게 잘 입으시네요. 어느덧 오후 1시가 넘은 시각, 식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특히 오른손을 주로 쓰던 그녀에게 오른쪽 마비라니 더 힘이 드는데요. 식사 시간 역시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 한 손으로 또 이게 음식 준비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저께 남은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내가 아프다 보니까 많이 끓여갖고 또 설탕해서 먹어요. 음식하는 것도 힘든 만큼 한 번에 많이 재탕, 상탕으로 상당히 짠 찌개를 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닌데요. 아유, 그렇죠. 왠지 불안했어요. 놓여진 곳이. 아유, 왜 이렇게 손이 그렇게 힘이 없어. 아유, 속상해. 그래도 다치실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데요.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황계순 씨에겐 일상의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작은 움직임도 쉽지 않지만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혼자 먹는 소박한 밥상 차려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요. 그런데 뭔가 어색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요. 그래서 왼손을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만 쓸 수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봤는데요. 겨우겨우 반찬을 잡아도 놓치고 떨어뜨리고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죠. 식사는 꼭 해야 되는데 함께 식사를 이게 하는 것도 참 고역입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 젓가락은 금세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이게 젓가락질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국물 떠드시는 물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쓰니까 자꾸 떨어지고 숟갈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 자꾸 흘리고 그래요. 이보다 더 흘려서 그때는 말도 못해요. 진짜 잘못하면 숟갈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힘겹더라도 매 끼를 챙기는 건 매일 먹어야 할 약이 무려 7알이나 있기 때문인데요. 재활되면 안 되니까 약을 먹고 있어요.
한 번 생긴 문제는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발병이 쉽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초점 맞춰서 예방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작진이 도움에 나섰는데요. 124에 103. 이게 왜 늦게 나왔지? 오늘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쓸 수 있는 왼쪽도 굳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상당한데요. 글씨 연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른손 썼는데 오른손은 못 쓰니까 왼손이라도 저거 연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몸은 마음 같지 않고 건강하던 일상이 너무도 그립습니다.